코나 EV 일렉트릭을 타고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비를 완전히 초기화를 시킬게요. 자, 요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379km로 나오거든요. 요거 지금 19인치 휠을 단 코나 일렉트릭이거든요. 그러면 이 실제로 나와 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368km인데 그거보다 더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95%까지 나와 있는데도 요 정도면 100% 풀충을 했을 때는 사실 더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기된 주행 가는 거리보다 더 간다. 실제로 제가 좀 이동을 해보면서도 좀 효율적으로 이 차가 움직이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하시죠. 코나 EV, 코나 일렉트릭은 사실 저한테는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차입니다. 사실 요새 신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저는 가장 먼저 그 차가 나왔을 때 딱 타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발전했잖아요. 차도 발전했다 이거죠. 타보면 아, 신차는 신차네, 차 좋다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사실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지난번에 코나 가솔린 차량을 탔을 때는 사실 좀 풀체인지 되어서 나온 차량을 타는 것 치고는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를 탔을 때도 사실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이게 뭐 주행감이라는 게 이 소형 SUV 군에서 만들 수 있는 어떤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내연기관 코나랑 전기차 코나랑 완전 달라요. 와, 저 지금 처음에 이제 주행 시작하면서부터 일단 차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전기차니까 당연히 조용하지만 지금 더워서 에어컨을 작동해놨는데 그 에어컨 소리밖에 안 들릴 정도로 정말 정숙성이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조용하게 주행을 하는데 이 조용함을 딱딱 깨주는 그 방해꾼들 있죠. 예를 들어 요철을 지날 때 그 요철 구간을 다 받는다던가 진동감이 덜덜덜 느껴진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확 깨잖아요. 신형 코나 EV 굉장히 부드럽고 주행할 때도 안정감이 훨씬 느껴집니다. 그 말씀드리는 이 소음이 될 만한 요소들, 앉았을 때 이 엉덩이로 받는 이 탁탁거림이라던가 아니면 운전대를 잡았을 때 느껴지는 약간의 그 덜덜거림, 이런 것이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우위에 있어요. 전기차가 사실 비싸거든요, 여러분. 이 코나가 다 좋아, 예쁘게 바뀌었어. 막 외관도 예쁘고 실내도 예쁘게 바뀌고 정말 풀체인지급의 변화를 나타내긴 했지만 가격이 비쌌잖아요. 시작가가 4,400 이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4천만 원 중반대부터 이 차를 구매할 수가 있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1세대 코나 전기차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이 전기차 보조금은 줄어들고 있죠. 5,500만 원 가액 미만의 차량이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는데 전기차 보조금 100% 받아봤자 옛날에 비하면 보조금 한도가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를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차값이 전혀 싸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지금 코나의 이 위치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소형 SUV를 구매할 때 결국 3천만 원 중반 이상은 줘야 되는 건데 이게 아마 많은 분들에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최근에 뭐 내연기관으로 따졌을 때 트랙스, 티볼리 막 이런 굉장히 가성비 좋은 차들, 그런 소형 SUV들 보다가 갑자기 전기차라고 해서 막 1,000만 원 더 넘게 주고 이 차를 꼭 사야 되나? 퀘스천 마크가 솔직히 붙어요. 근데 주행감이 진짜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으면서 주행하실 수 있는 차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를 타면서 사실 가장 많이 신경 쓰실 부분들이 주행 가는 거리 부분일 거예요. 1회 충전 시에 얼마나 가느냐. 얘는 하필이면 휠이 큰 게 들어갑니다. 19인치를 딱 달아가지고 주행거리를 최대치로 뽑아도 사실 300대에 머무는데 효율을 최대치로 뽐내서 간다고 했을 때는 410km까지 주행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랑 비교해서 4, 5km 정도 늘어난 수준이라서 사실 풀체인지 되면서 가장 기대했던 변화, 주행거리가 획기적으로 좀 늘어나냐, 요거에 있어서는 솔직히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처음에 딱 주행을 시작할 때 그때 나왔던 표기된 주행 가는 거리가
이 코나에 알려진 공인된 주행가능 거리에 비해서 살짝 더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풀 충전했을 때는 살짝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잠재력, 이 주행거리를 좀 끝까지 뽑아내는 이 잠재력은 있는 차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재밌는 거는 제가 378km 정도 주행거리가 남았을 때부터 지금 주행을 시작해서 지금 한 70km 정도를 달렸어요. 그러면 딱 한 318? 요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317이거든요. 거의 정확해. 지금 316으로 떨어졌는데 거의 비슷하게 내가 달린 거랑 이 주행 가는 거리가 남아지는 요 부분이랑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 제가 중간중간에 좀 테스트를 한다고 이 회생제동도 레벨 1에서부터 아이페달 맥스까지 계속 바꾸면서 타기도 했고요. 스포츠 모드도 한번 중간에 변경해서 가속도 살짝 실현해 봤었는데 그런 거 다 포함하면 그냥 노멀하게 타는 정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양한 주행 환경을 겪으면서도 이 주행 가는 거리는 내가 달린 만큼을 정확하게 계산해도 될 정도로 좀 예측 가능한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는 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에서 어떤 차의 고급감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전기차가 되면서 내연기관 오래 만들던 막 독일 차들의 그 데이터들 좀 따라가기 힘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국산차랑 수입차랑 차이가 난다. 근데 전기차 시장에서는 완전 제로 베이스죠. 누가 더 잘한다, 누가 더 차를 고급스럽게 만든다 라는 정답이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코나를 탔을 때 이 차가 내연기관보다는 훨씬 고급진데, 제가 지금까지 타봤던 수많은 좀 비싼 전기차들과 비교해서 약간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요, 이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할 때 느껴지는 감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코나 같은 경우는요, 이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좀 편리하게 회생제동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패들 시프트 왼쪽을 딱 당기시는 순간 레벨 1이 되죠, 회생제동이. 한 번 더 당기면 레벨 2가 되고요. 한 번 더 당기면 레벨 3, 한 번 더 당기면 맥스, I 페달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오른쪽 페달 시프트를 좀 길게 누르시면 오토가 떠요. 이렇게 되면 앞차의 어떤 그 간격을 계산해가지고 감속량을 좀 더 똑똑하게 알아서 조절해주는 모드가 돼요. 다 좋다 이거야. 이 단계도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서 내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자, 레벨 0 상태에서 회생제동을 전혀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차를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가다가 제가 딱 레벨을 올립니다. 1로 올리면은 탁, 2로 딱 하면 또 탁, 3으로 하면 또 탁. 뭐냐면 레벨을 올릴 때마다 이 감속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차가 갑자기 가다가 뚝뚝 서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야지 회생제동 레벨을 높이면 감속량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세이브되는 에너지가 많아지고 주행거리가 늘어나겠죠. 효율이 좀 더 좋아지겠죠. 근데 요 느낌, 이 회생제동의 단계를 조절할 때마다 나는 이 느낌이 현대 지금 코나 일렉트릭에서 아주 부드럽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스무스하게 레벨 변화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몸에서부터 탁탁 감속이 되는 부분들이 바로바로 전해지기 때문에 이게 내연기관 차로 비교를 하면 약간 변속 충격이 느껴질 때 그 느낌이랑 조금 비슷합니다. 뭔가 톡톡 이렇게 톡톡 걸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 느낌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이 소형 SUV, 좀 막내급 차량이 아니라 좀 더 상위급 형님 차량들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정도의 고급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제로요 EGMP 플랫폼을 탑재한,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탑재한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 같은 그런 좀 찐 전기차들을 타보면 사실 이 내연기관 플랫폼을 전동화시킨 코나 EV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고급감이 좀 더 느껴집니다. 확실히 차급에 따른 이 회생제동 단계를 변화할 때 차이는 좀 느껴진다 라고 보여지네요. 자, 주행을 할 때 보시면 자, 이렇게 고속 상황에서 약간 시속 100km 이상으로 이렇게 좀 달려줄 때 이 안정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HDA를 지금 작동을 해가지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활용을 딱 해서 차간거리 조정을 한 상태에서 알아서 주행하게 해도요 굉장히 똑똑하게 잡아줘요. 이게 차가 자기가 차선 안에서 조정을 하면서
이 조향을 스스로 움직이다 보니까 차체가 살짝씩 흔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차를 움직이는 반응 속도가 좀 굼뜨다거나 혹은 너무 빠르다거나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요 자기한테 차를 주행하게 맡겨놨을 때 나보다 운전 잘해. 되게 안정감 있게 차를 잘 움직여줍니다. 이거 코나 굉장히 똑똑한 차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핸들을 놓고서는 달릴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떼고 알아서 지금 핸들을 움직여 주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한 10초 약간 넘게 이렇게 10초 정도 하고 있으면 핸들을 잡으라고 딱 경고가 뜹니다. 그러면 바로 좀 핸들을 또 잡아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이제 뭐 기아에서 HDA 막 3 자율주행 더 단계가 높아진 고도화된 그런 자율주행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그런 기능들이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 현대차에도 그런 기능들이 좀 빠르게 탑재가 된다면 특히 전기차에서는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전기차를 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테크놀로지가 차랑 같이 얼추 호흡을 맞춰줘야 내가 얼리 어답터로 그래도 친환경차 탄다 라는 그 감성이 맞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뒤에 시스템이 아무튼 늦게 너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다음 버전 지금 2세대 코나의 페이스리프트나 연식 변경에서는 꼭 좀 그런 고도화된 기능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코나 EV 가솔린보다 훨씬 고급스럽다, 가솔린보다 훨씬 비싸다, 비쌀 만한 이유가 주행하면서 느껴진다, 요렇게 정리는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도 아쉬운 점이 좀 있다면 가격 세팅이 아무리 주행감이 좋게 느껴져도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범주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차량은 내연기관 플랫폼을 전동화시킨 거기 때문에 충전을 할 때도 사실 우리나라 사정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전면의 충전구가 있잖아요. 여기로 충전해야 되는 약간의 뭐 불편함 살짝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차량은 퍼포먼스 지향의 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안락하고 편안하게 오히려 일상 영역에서 타실 법한 차예요. 그래서 갑자기 엑셀 밟고 가속을 했을 때 그게 전기차에서 느껴지는 그 어떤 토크 수치 있잖아요. 막 확 하고 가속을 뻗어져 나가게 해주는 그런 맛이 좀 귀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말 내가 펀치력을 가지고 차를 주행하는 느낌보다는 약간 흉내만 살짝 냈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힘이, 파워가 또 그에 맞게 동력이 전달되는 속도 감각이 아주 파워풀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차를 되게 민첩하게 빠르게 이렇게 주파하는 그런 주행 습관이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좀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 차량이 앞에 엔진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배터리가 좀 두툼하게 깔려 있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상대적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좀 안정감이 느껴지고요, 내연기관에 비해서. 그리고 조향을 할 때 이 앞에 엔진이 없어서 살짝 더 가볍거든요. 조향할 때 이 선회하는 선명성이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저는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핸들링 감각이 좀 더 우수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우려 사항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이쁘긴 진짜 예뻐졌습니다. 제가 차 대고서는 주차장에서 딱 차를 보고 있으면 진짜 여러 차대 안에서 딱 얘가 빛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이 사이버 그레이 색상이 특히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차는 정말 예쁘지만 더 많은 분들께 폭발적인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 주행거리를 정말 획기적으로 늘려놓든가, 소형 SUV여도 둘, 가격을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세팅을 하던가, 두 가지 전략으로 좀 더 선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코나 EV 타보면서 또 시승 후기까지 간략하게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차박사연과 함께 새로 나오는 전기차 이야기, 또 재미있고 멋있는 자동차 이야기 확인하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랑 같이 계속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